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35회입니다. 마광숙 핸드폰이 울렸는데 그걸 천수처가 보게 된 거예요. LX 호텔 한동석 회장님에게 걸려온 전화였던 거죠. 그런데 천수처는 광숙 몰래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자 저쪽에서 동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예요. 지금 뭐해요? 왜 아무 말이 없어요? 어떻게 시동생들에게는 우리 사이에 대해 이야기 잘 마쳤어요? 천수처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는 동석이 애타게 광숙을 불렀어요. 광숙 씨, 왜 아무 말이 없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자 천수처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동석은 지금은 광숙이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닌가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잠시 후에 다시 전화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천수처는 갑자기 얼굴 만면에 웃음기가 가득해진 거예요. 아니, 이 앙큼한 것이 지 서방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연애질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지.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이 빅뉴스를 터뜨려줘야지. 천수처는 당장 거실로 달려갑니다. 거실에는 마침 시동생들과 광숙 모친까지 모두 다 모여 있었어요. 영주 엄마는 냅다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아이고,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외간 남자랑 꽁냥꽁냥 연애질을 하고 있어. 시동생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묻습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긴 누구겠어요? 형님 이야기죠. 아니, 아주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형님은 벌써부터 외간 남자에게 우리 사이 어쩌고 저쩌고. 광숙 씨 지금 뭐해요? 나예요, 광숙 씨. 이딴 전화를 받고 있냐고요? 내가 방금 똑똑히 다 듣고 왔다니까요.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썩하게 폭로를 해댑니다. 그러자 시동생들이 모두들 시무룩해졌어요. 와, 형수님은 그동안 뭐든지 솔직하게 우리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시는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었네. 우리 앞에서는 세상 친절한 누나처럼 대해놓고 혼자 몰래 자기 살궁리한다고 딴 남자를 만나고 다니셨던 거야? 아니, 우리에게 사귀는 사람이 생겼다고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그걸 이해 못할 우리들이 아닌데 형수님 정말 너무하시네. 말로는 우리를 친동생으로 여긴다고 하셨는데 마음속으로는 벽을 두고 계셨어. 와, 진짜 형수님에게 거리감 느낀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때마침 천수만 이 자리에 없었어요. 천수가 있었으면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나도 형수님이 사귀는 사람에 대해서 털어놓으려고 아까 긴급 소집을 했던 거였어. 그런데 영주 엄마가 오는 바람에 이야기를 못하고 끊겨버렸던 거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주었겠건만 천수는 지금 미순과 통화하느라 매우 바쁜 상황이었어요. 천수는 내일 미순에게 프러포즈 하려고 반지까지 준비해둔 상태였는데 영주 엄마가 저렇게 쳐들어왔으니 프러포즈는 당분간 미루어야 했기에 미순에게 전화통화로 잘 설명을 해주느라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튼 형수님의 연애 소식에 시동생들은 갑자기 서운함과 배신감이 몰려들어서 모두들 침울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이걸 알 리 없는 광숙은 집안일을 마친 후 아무 생각도 없이 모두가 모여있는 거실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러자 흥수가 먼저 말꼬를 틉니다. 아니, 형수님 그동안 연애하고 다니셨어요? 만나는 사람이 생겼으면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우리가 형수님 하는 일에 뭐 반대하고 그럴 시동생들은 아닌데 말이에요. 그나저나 그럼 이제 우리하고는 이별하고 곧 술도가를 떠나시는 건가요? 광숙은 흥수가 하는 말이 너무도 갑작스럽게 듣는 말이어서 그만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도련님들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아셨어요? 광숙은 그저 이렇게 물어볼 뿐이었어요. 흥수는 또다시 속사포처럼 반박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형수님에게 사귀는 사람이 생겼는지 아닌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한 일 아닌가요? 그러자 광숙은 어버버거리면서 네, 사귀는 사람 생긴 거 맞아요. 그러자 나도 제가 말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자 흥수가 또 툭 가로채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젠 뭐 따로 이야기 안 하셔도 되겠네요.
저희가 모두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딱딱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광숙은 무안해서 아, 네, 그렇네요.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그대로 거실을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영주 엄마 때문에 시동생들은 광숙을 오해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시동생들과 형수 사이에 서먹서먹한 관계가 지속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천수가 알게 되었고 천수는 동생들을 모아놓고 야단을 칩니다. 형수님은 아무 잘못 없으셔. 그날 우리를 모두 모아놓고 마침 사귀는 사람 이야기를 꺼내려던 찰나에 영주 엄마가 들이닥치는 바람에 형수님이 말을 못 꺼내고 마신 거라고. 조만간 모두를 모아놓고 다시 말씀하실 심산이었는데 도대체 너희는 어떻게 미리 알게 된 거야? 천수는 영주 엄마가 발설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천수는 영주 엄마에게 입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영주 엄마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과부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연애질이나 하는 형님이 잘못된 거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난리입니다. 그나저나 영주 엄마는 천수에게 위자료 받은 걸 사귀는 남자에게 다 사기당해버리고 알거지로 귀국을 한 거였어요. 지금 영주 엄마는 입에 풀칠도 못할 정도로 무일푼인데요. 광숙이 연애하는 남자가 호텔 사장이라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 영주 엄마는 한동석을 분명 찾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장님, 저는 마광숙 손아래 동서예요.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을 10억 정도 빌려주시겠어요? 마광숙 동서가 회장님께 부탁드리면 들어주실 거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분명 사기를 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아무튼 천수처는 술도가에서 공짜로 밥 먹으면서 천수방에서 천수랑 함께 동침하며 재결합하려고 온 거였어요. 영주 엄마는 천수방으로 들어와서 짐을 풀었어요. 그러나 천수가 동생들 방으로 피해버립니다. 영주 엄마는 앞으로 천수와 재결합하려고 안간힘을 쓸 텐데요. 천수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천수는 솔직하게 미순을 등장시켜서 정면 돌파를 할 것 같아요. 천수는 사귀는 사람 생겼다고 영주 엄마에게 말해준 후에 미순을 집으로 초대해서 미순만 살뜰하게 챙겨줄 것입니다. 영주 엄마가 도끼 눈을 뜨고 흘겨보겠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결국 견디다 못한 영주 엄마가 스스로 술도가를 나가게 된다고 예측을 합니다. 한편 독고탁은 아내가 강수와 대화하는 걸 몰래 지켜보았어요. 강수가 떠난 뒤에 아내는 실신하다시피 주저앉아서 무척이나 마음 아프게 흐느끼는 걸 직접 보게 되었던 거예요. 강수와의 사이에 분명 뭐가 있어. 혹시 강수는 우리 아내가 낳은 아들 아냐? 이때부터 독고탁은 아내와 강수 사이를 의심하며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하는데요. 집 안에서 심상치 않은 물건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물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강수 갓난아이적 사진 아닐까요? 남의 아이 사진을 뭐하러 지금까지 간직해온 걸까? 분명히 강수랑 내 아내는 무슨 연관이 있어. 독고탁은 강수를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명목상으로는 전에 말 함부로 내뱉어서 미안해서 사과하는 의미로 식사나 함께 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나 독고탁의 본심은 둘의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강수가 마시던 컵을 수거해가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해서 독고탁은 강수의 컵과 장미애의 칫솔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결과는 당연히 친자관계 일치로 나오는 거죠. 독고탁은 장미애에게 이혼을 요구할까요? 아닙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해야 하니 그렇게 되면 신라주조도 유지하기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이혼은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독고탁은 강수에게 장미애가 친모라는 걸 밝히면서 너는 술도가와는 남남이고 우리가 바로 너의 부모야 이러면서 앞으로는 신라주조를 위해서 독수리 술도가에 막걸리 주조 비법을 몰래 알아오라고 강수를 계속 압박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